아니 근데 윤 대통령 이제 골프로 외교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골프 못 치면 결례다라는 어제 홍철호 정무수석의 말을 들으면서 아 정말 깨더라고요. 미쳤어요 진짜. 골프 못 치는 게 무슨 물론 같이 잘 치는 사람이 잘 치고 싶겠지만 네. 이분은 변명할 게 있잖아. 나 부동시다 이러면 되잖아. 부동시다 눈이 안 맞는다. 이 공을 못 맞출 수가 없다. 이건 나의 신체적인 약점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해해야 된다. 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잘 못 쳐도 되네. 잘 못 쳐도 되죠 당연히. 부동시인데. 어. 그래서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아니 부동시는 나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골프를 못 쳤는데 라운딩 나갔어. 그러면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와서 옆에 와서 좀 알려주지 않을까요? 옆에 와서 아니 대통령 그렇게 이렇게 친절하진 않을 것 같아. 트럼프가 그런 사람 아닌 것 같아. 좀 알려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던데. 아니 나 같으면 박세리랑 같이 나갈 것 같아. 박세리를 같이 모시고 나가서 이 세계적인 이 골프 선수 이 사람이 여기에서 우리를 같이 해주실 겁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네네. 그래서 윤 대통령의 뭐 골프 외교까지 이게 계속 이제 불거지면 쌓이고 있는 것인데 이게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김영선 공천 의혹, 개입 의혹 이거는 또 이제 본질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 공천 개입 의혹 뒤에는 여론조사 조작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강희경 씨에서 다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어떤 수법을 어떤 조작 방법이 들어갔고 이런 걸 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덮고 갈 수가 없다. 당연히 덮고 갈 수가 없고요. 아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요. 피아날 대표도 다 알 거예요. 그래요. 미래연구소에 그걸 받아가지고 실제 회선 돌려가지고 해줬던 P&L도 알 거고. 네. 그 다음에 같이 운전하고 다니시던 그분도 알고요. 그분이 워낙 이 명태균 씨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자기네 원래 그 지방에서 이제 시골에서 자기 말로는 뭐 농사지 소 키우다 올라왔다잖아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여기 창원에 와가지고 네. 막 이런저런 정치인들하고 이제 막 뭔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막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뭔가 뭐 신발을 받았는지 뭘 받았는지 하여튼 뭐 한마디면 그게 막 영적인 대화가 되면서 막 이렇게 뭐 좀 올라가게 돼요.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 윤한영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동네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갑자기 머리를 조아리고 당신 진짜 훌륭합니다라고 말이 나오게 되고 이제 대통령까지 이제 대통령 부인까지 자기가 만들어냈다는 거야. 서울시장 만들었어. 대표 만들었어. 그 전에 윤한영 만들었어. 네. 이번에는 대통령을 만들었어. 그러면 나 같으면 돈을 안 줘도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어깨가 이만큼 올라갈 것 같거든요. 네. 이제 그걸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사를 받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니까 이제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범법이든 편법이든 위법이든 불법이든 상관없이 나는 이런 결과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감히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자기가 이 사람들 이준석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다는 플랜까지 만들어 놓고 김영선 육삼 만들어서 내가 다 이 사람을 꿀 빨고 그다음에 이 사람을 매개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가고 네. 나는 이 마쿠에서 조정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 권위를 가지고서 뭘 해보고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어깨에 이렇게 뽕이 들어가고 얼마나 힘이 들어갔겠어요. 그리고 그걸 얼마나 더 과시를 하고 바로 싶었을까. 그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좁은 동네에다가 그냥 예. 자기가 사방팔방 자기 걸 다 얘기해놓고 돌아다녔겠죠. 그러면서 돈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았으니까 그 돈이 이제 모자란 부분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서 받았겠죠. 하하. 그걸 불법이다 위법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예. 그랬는데 갑자기 김영선이가 안 됐네. 그러니까 끈이 떨어진 거죠.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끈이 빨리 떨어질 줄 몰랐겠지. 아하. 그러다가 한동훈이랑 싸워가지고 결국은 난 공천권도 없어. 이러다가 이 사람이 지금 구태타를 일으키려고 이준석하고 친했던 이준석하고 그 홍미아 심으면서 서로 간에 작전을 짰던 거 아니에요. 근데 하필이면 이준석이 만든 신당이 한 3번까지만 안전하게 됐으면 좋은데 자기네가 보기에는 3번 받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선하고 서로 들치려고 하던 게 이제 망가졌고. 김종인 찾아가고 막.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달이 난 거예요. 다쭉 정리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제 홍매와 회동까지 있었던 것이고 김종인 찾아가고 왜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여기저기 이른바 들쑤시고 다녔는지. 그 홍미아도 두 그릇 씹은 게 아니라 세 그릇 씹었대잖아요. 세 그릇 씹었대. 홍미아 그 칠불사 가본 사람들이 찾아냈대잖아요. 비례대표 3번까지 되라는. 아니 그런 거예요? 거기서 그 나무는 딴 사람 거예요. 누구 겁니까? 그 아니 같이 갔던 여자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명태균 씨의 얘기 대통령 유선까지 나왔는데 이걸 덮고 만약에 간다 검찰이 그건 진짜 덮는다 그냥 진짜. 대통령까지는 안 가고 그냥 수사가 발표한다 이러면은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냥 글쎄요. 가만히 안 있을 거라는 거를 국회의원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네, 그래서 뭔가 일을 좀 하게끔 해주시고 네. 제발 당신들도 이제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혹시 서울대 법대 나왔어요? 아닙니다. 아니죠. 요즘 최고 욕이 그거야. 서울대 법대 나왔어요? 서울대 법대 혹시 난 공부 못해가지고 절대 그런데 절대 못 가요. 서울대 법대 나왔어요. 그 얘기. 서울대 법대 그 나오신 분들은 참 그러니까 미안한데 예. 일부분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일부 때문에 네. 많이 죄송해요. 나는 그 학교 근처도 못 가봤으니까 그 동네 살았구나. 고시 공부할 때 그 동네 살았지. 근데 그렇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네. 서울법대가 이렇게 돼버린 거는 당신들 책임이다. 네, 이거 말하고 싶어. 그래요. 이거 꼭 말하고 싶었다라는 건데 아니 그래서 답답하다는 말씀 많이 하세요. 요즘에 댓글로 보면 왜냐하면 너무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이렇게 나왔죠. 근데 당장 윤 대통령이 물러나고 이럴 것 같진 않죠. 탄핵도 200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헌재를 보면은 탄핵도 어려워 보이죠. 맞습니다. 너무 답답한데 네. 어떤 길을 찾아가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답을 좀 달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노영희 변호사님이 주실 답, 내가 어떻게 답했겠어. 좀 미래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 이번에 문제가 됐던 그 명리학자 류동학 씨. 네. 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김건희 여사가 나 감옥 가나요? 이렇게 6글자의 문자를 이분에게 보낸 걸 그 전에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음. 그분을 모시고 같이 방송을 했어요. 스펙스에서. 그랬어요. 네, 예. 김건희, 예. 강혜경, 명태균 3명의 사주를 넣고 명리학적으로 좀 풀어달라 그랬어요. 결과 어땠습니까? 그런데 짜증나게. 예. 아니 좋아요. 지금 좋게 나왔어요. 지금 김건희가 안 좋은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자기한테 감옥 가냐고 물어봤을 때도 당신은 감옥은 안 가니까 일단 좀 조용히 좀 있어라 이랬대요. 그랬더니 정말로 조용히 있었고 정말 감옥을 안 간 거예요. 근데 원래 그게 그렇게 연락이 오기 전에 한동안 이분이 또 그 부부한테 잘 쓰임을 갖고 서로 연락하다가 예. 한동안 또 이렇게 팽당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근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김건희 여사가 너무 그동안에 이제 이 사람의 옳은말 때문에 짜증나다가 이 사람 옳은말도 잘했대요. 짜증나다가 이 사람 손절했는데 하도 자기가 급하고 절박하니까 이 사람한테 연락을 취해서 물어본 거였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카톡으로 물어만 보고 돈은 안 낸 것 같아요. 점값을.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다 풀었어요. 방송으로. 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김건희가 힘든 건 사실이다. 근데 아직까지는 깜뽕은 안 갈 것 같다.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이 사람 이제 엉터리다. 이 사람 내 편향적이다. 감옥 안 보내려고. 그러면서 이제 내 거를 물어보려고. 그러면 내 거가 맞으면 내가 믿으려고. 아직 안 물어보셨어요? 안 물어봤어요. 그때 바빠가지고 다음에 물어봐야지 했는데 못 물어봤어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나 감옥 가는지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겠어요. 물어봤는데 모든 사람에게 물어봤을 걸? 우리 변호사님 보시면 어떻습니까? 갑니까 안 갑니까? 당연히 가겠죠. 당장은 아니지만 당장은 아니지만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간다. 그리고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검찰이 다 지금 이게 넘기지 않았습니까? 윤 대통령 어떻게 됩니까? 윤 대통령도 이제 내려오는 순간 네. 자기가 위험하다는 걸 알겠죠. 그리고 검사들은 끝까지 충성하지 않는다. 게다가 그 검사들은 로테이션이다. 항상 바뀐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위험한 거고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같이 위험해진다. 같이 위험해진다. 국민의힘도 몇백억 뱉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뱉어야 되는 거죠. 똑같이 하다 보면. 역시 박정호 훌륭해. 네. 훌륭해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명리학자분이 좀 또 제대로 좀 잘 봤어. 아니 그래가지고 알려주시면 그다음에 좋겠습니다. 웃겨요. 그래서 네. 스펙스의 정계환 대표가 그거를 방송을 틀었어. 네. 나랑 정계환이랑 유동학이랑 3명이 방송을 했는데 네. 토요일날 틀었어요. 아하. 10만 조회가 나왔어. 네. 일요일날 그거를 비공개 돌렸어요. 왜요? 하도 욕을 먹어서. 원래 우리 한 50만까지 바라보고 속 시원하게 좀 나와야 되는데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안 간다고 네. 하니까 참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명리학적으로 풀어서 그렇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이제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결정을 하고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다. 그럼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뭐 좀 유쾌하게 노영희 변호사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내가 사실- 김소연을 이기려고 열심히 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김소연 변호사 이원 방송을 좀 해보려고 네. 열심히 좀 해봤는데요. 앞으로 뭐 재판 모르겠습니다. 이제
20일 동안 구속된 상황에서 검찰이 뭐 열심히 수사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관문은 네, 어떻게 봐야 될까? 구속 적부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가 자기 페이스북에 처음 이 사건이 터졌을 때 7개의 파도를 얘기하면서 7번째 빠삐용이 그 감옥에서 탈출하는 그 높은 이렇게 파도 나오는 바다 이걸 이제 올려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물어봤었어요. 그 사람에게 직접 첫 번째 파도는 뭐고 뭐 몇 번째 파도는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어쩌고 저쩌고 설명해요. 그 당시에 네. 나왔던. 네. 그 이번에 구속되어서 들어가는 영장실질심사 그걸 6번째 파도라고 자기는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7번째 파도 하나가 남은 게 바로 구속적부심을 아하. 자기가 풀려나냐 아니냐 이제 이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실질적으로 구속적부심으로는 못 풀려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요. 네, 구속적부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이 사람을 구속시킬 때 이 판사의 결정에 오류가 있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정 변경이 있었나를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이 김수현 변호사가 이제 잘리고 남산검문에서 이제 이걸 실무를 하면서 예. 구속적부심에서 주장할 내용은 자기가 돈 받았다고 하던 그 타임에 여기서 돈이라고 하는 거는 세비 반땡이거든요. 네. 그 세비 반땡 받았다고 하는 타임에 강혜경 씨는 사무실에서 줬다, 뭐 결제판에 넣어서 줬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명태균 씨 나 그 시간에 청원에 딴데 없었어. 있었다? 예. 그러니까 네 말은 거짓말이야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알리바이. 예. 근데 여기는 지금 세비 반등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예비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돈을 받았다는 게 사실 2억 진짜 4천만. 큰 예. 문제잖아요. 예. 이미 그 돈 받은 것들을 다 암호화해가지고 회계장부를 만들어서 다 지출을 했고 그다음에 그 배 씨와 이 씨 중에 한 명은 이미 나 1억 2천만 원 준 거 맞다. 공천 내 얘기를 거였다 얘기를 했고 진술했어요. 인정했잖아요. 예. 예, 나머지 배 씨는 아직까지 버티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대지를 또 할 거예요. 내일 모레 그 김태열 씨가 내일 목요일 날. 예. 그리고 나면 이제 실질적으로 김태열 씨가 왜 대질하냐? 김태열 씨가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왔다는 거였고 그 돈을 받아다가 줬다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배하고 이하고 김하고 만약에 대질해가지고 누구 말이 맞는지 정확히 나오게 되면 아무리 명태균 씨가 아니라고 주장해봤자 그거는 인정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좀 헷갈려가지고 예를 들면은 나는 결제판에 넣어서 이렇게 돈을 현금으로 꺼서 결제판에 넣어서 줬어. 배달 사고? 이른바? 내지는 트렁크 예? 저기 캐비넷 같은 데 예, 넣어놨는데 예, 네가 가져갔어. 이거는 그 배달 그러니까 돈을 주는 방식이 바뀌어서 그런 건데 음. 처음에는 이렇게 결제판에다 지역구 사무실에서 결제판에 넣어서 껴서 줬대요 돈을. 줬다, 바로. 그러다가 그 녹취가 나왔잖아요. 네. 녹취 말대로 그런 식으로 막 돈 달라고 하도 난리 쳐가지고 정확히 전달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런 그 돈을 틀리면- 끊어가지고 실질적으로 2023년 8월인가 6월인가부터는 서랍인가 캐비넷에 넣었대요. 네. 자기는 그냥 돈을 거기다 놔두고만 간 거예요. 왜냐면 직접 못 주니까. 자기가 어디 자꾸 하도 돌아다니고 막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니까 어쨌든 네. 강혜경이는 정확하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음. 근데 만약에 변호사가 보세요 강혜경이는 캐비넷에 넣었다 그랬다가 서랍에 넣었다 그랬다가 이거 잘못이다 나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고 또 창원에서 나 그 시간에 창원에 없었는데 해봤자 네. 거기 넣어놓으면 그 다음날 가져갈 수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은. 그렇게 되면 명태균 씨 측에서 구조적부심에서 강혜경의 모순 진술을 찾아내가지고 구속에서 벗어나겠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더 큰 것이 남아있고 그건 해결이 안 되고 아까 말한 배와 이와 이 김태열 주장에서 2억 4천만. 앞에 자기가 말했던 세비 반땡 문제 중에서 일부는 받은 거 시인하거든요. 나머지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지금 저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 만약에 풀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명태균 씨 안 그래도 있을 때도 윤한홍이랑 전화하고 별별 거 다 하는데 차명절하다고 난리치는데. 그렇죠. 또 딜 게다가 자기 거래하려고 불구속 하겠지. 시켜달라고 딜하고 그런 예. 사람인데 게다가 지금 핸드폰이나 이런 거 찾지도 못했는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풀어주게 되면 정말 난리 납니다 대한민국. 음. 그 사람이 풀려 나가가지고 무슨 짓을 하겠어요? 일단 증거 인멸부터 하고 대통령한테 가서 읍수하고 별별 걸 다 하려고 하겠죠. 정치인들한테 네. 손 내밀고 그걸 지금 사람들이 원할까? 아니죠. 그러니까 뭐 선불폰으로 뭐 연락하고 그랬다는 거 보니까 당장 나오자마자 용사한테 연락할 수도 있고 그럼요. 살려달라 내가 이거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딜할 수 있고. 아이 그럼요. 제가 함성대 교수랑 어제 통화를 했는데 네. 내가 그랬어요. 왜 차명폰으로 당신 그 사람 자꾸 연락했냐 내가 그랬어요. 연락했다고 하니까. 네. 왜 그랬대요? 뭐 자기는 받았다고 모른다 해서 뭐. 그러고 그 다음에 연락이 일방적으로 온 거고 그래서 자기 다 녹음되어 있고 네. 문자도 200개 들어와 있대요. 그럼 그거 뭐겠어요? 이 계속, 매개체를 예. 근거로 해가지고 아하. 달라는 건데 그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왜? 함선태 교수 말은 난 이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끝난 지가 오래다. 왜 나한테 그러냐 이랬다는 끝났다. 거죠. 예.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또 함성도 교수한테까지 그렇죠. 연락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명 씨가 용산하고 연락을 하고 어떻게든 뭐 딜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것도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구속적부심 못 풀려난다 이렇게 예상을 해 주셨고 자 뭐 시간이 벌써 다 벌써 돼가지고 됐네. 가야 되겠네. 네 나 출연료 많이 줘요 이제. 목 아파.
알겠습니다. 네, 저희 아니에요. 뭐 많이 제작진, 안 주세요. 예, 네. 저희 편성 팀장님한테 말씀을 좀 꼭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가시기 전에 시청자분들, 오마이 TV 시청자분들 정말 많이 이제 좋아하시는데 우리 변호사님께 많이 좋아하시는데 못다한 말씀이나 꼭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검사를 안 믿습니다. 그리고 이 법 체계도 잘 안 믿습니다. 왜 변호사가 돼갖고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예. 제가 20년 법 쪽에 있으면서 느낀 겁니다. 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정의로운 주장 이게 반드시 상대방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록을 어떻게 다 봅니까 그 사람들이? 게다가 이렇게 많은 게 나 혼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물론 그분들이 나쁜 마음을 가져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네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거나 네. 따져보거나 이렇게 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분들을 안 해준다고 믿고 해주겠지 했다가 안 해준다고 화내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 원래 그 사람의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인식을 하고 그러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알기 쉽게 듣기 쉽게 정확하게 내 주장을 펼쳐주고 네. 그에 상관의 근거를 대주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맞아요라고 계속 다 알려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화내지 말고 천천히. 이번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사실은 저는 올가매려고 하는 기소였는데 네. 판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 내린 거에 대해서 매우 전 유감이지만 그런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참 많다. 난 그동안에 변호사 20년 하면서 실제 그런 판결 되게 많이 받아봤다. 네. 어떤 거는 끝까지 그렇게 엉터리를 가지만 또 어떤 건 뒤집어지더라. 어. 이번에도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번에 이제 여론들이 이게 아닙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라고 워낙 말을 많이 했고 예. 항소심도 당연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 판사님이 내린 그 시각과 보는 시각과 다른 사람이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믿어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읍소를 한번 해보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명태균 씨로부터 시작된 이 사건 여러 가지 것들이 가지고 있는 추악한 내면과 실제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이라도 양심이 살아있다면 정치인으로서 혹은 법조인으로서 그 부분을 철저히 확인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주고 우리는 한쪽으로 유리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밝혀서 네. 좀 단죄할 수 있기를 그래야지 대한민국의 정상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우리가 기울이도록 합시다. 예, 네. 믿읍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네. 열심히 힘내서 연대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고 연대 예. 서울대 말고 연대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네. 구글 드라이브 꼭 까기를 까기를 공개하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